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도전 과제는 쉽거나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32.13포인트 하락한 7,949포인트에 마감해 8,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오바마 효과로 반짝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금융위기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42%, 독일은 1.77% 떨어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아래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0.7%로 잡아 11월에 발표했던 3.3%보다 2.6%포인트 내렸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임동석입니다. 과거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탄생 기념일인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하루 지나서 다음날 20일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흑인 최초의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그의 취임식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추위도 잊은 채 워싱턴 DC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새벽 추위쯤은 갑자기 불어닥친 뼈를 애는 듯한 지금의 경제 위기, 또 이 위기를 잘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기대감에 비교하면은 이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까지도 청소년 쉼터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쉬지 않았는데요. 자, 위기 앞서서 미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로 발을 들인 미국, 그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권구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새벽부터 많은 인파가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모여들었다는데요. 자, 그곳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네.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 국회의사당일 때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사상 최대인 200만 인파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이날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행사장 주변 펜실베니아 대로에는 환희와 감격, 축제 분위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미국인들은 미국의 새로운 건국을 알리는 역사 현장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일부 흑인들은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가 한 취임사에도 많은 미국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현지에선 그 취임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18분 분량의 취임 연설에서 위기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경제는 매우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진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실제 상황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미국 언론들은 제2의 건국을 선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도전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짧은 기간 내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능력이 쇠퇴하지 않았고 미국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에 걸맞는 책임감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에 대한 의무가 모두 미국인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마저못해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무래도 경제 회생 그리고 또 금융위기 해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언급했는데요. 미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30일 미 상무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 마이너스 4 내지 6%로 월간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기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시장의 힘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감시되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고 국가가 더 이상 번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시장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시사한 대목이죠. 오바마 행정부는 또 경제 회생을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의 골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민주당이 마련한 8,25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갈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대외 정책 면에서는 그 이전에 부시 정부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 일방 통역식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탱크와 미사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동맹, 꺾이지 않는 확신으로 이를 제압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미국의 힘만으로 미국을 보호할 수 없으며 힘의 신중한 사용을 통해 미국의 힘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현안에 대해서 동맹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던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고무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또 미국 현지에서는 증시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에는 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선거 직후에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시에 반영되지만 취임식 날에는 이런 호재가 사라진다는 것이 월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날 정시는 아주 폭락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해 오바마 행정부의 흠나는 길을 예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332.3포인트, 즉 4.14% 떨어진 7,949.09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8,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5% 이상 크게 내렸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취임한 해의 주가 동향을 보면 2월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취임식 당일에는 새 정부가 내놓을 정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작용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된다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 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권구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8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1126.8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4.94포인트 하락해서 358.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891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연기금의 순매수에 기조 힘입어서 1,717억 원의 소폭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627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이 앞세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와 같은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예,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컸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유럽 증시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졌었는데요. 유럽의 영국 로얄 뱅크 스코틀랜드가 약 한 6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뭐 역사상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런 부분이 영국 증시라든지 독일, 프랑스 증시의 약세를 가져왔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는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800억대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종가로는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전일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자, 전일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예. 아쉽게도 모멘텀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보다 구조조정의 강도가 약해졌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IMF 때 금융 같은 경우에는 117개 정도의 어크가 기업이 확장되면서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진행되었었는데 이번에는 14개 정도의 어크가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의 구조조정의 강도가 약하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IMF 국면보다 글로벌 경기라든지 글로벌 금융 우려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모멘텀 측면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신용 경색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옥색이 가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회사채 수익률로 볼 때만 해도 보면은 비우량 회사채 수익률하고 우량 회사채 수익률하고 현재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추세 핵심을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요. 향후 추세 핵심을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예. 앞서도 이제 다른 분이 살펴를 보셨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효과를 내려면 빨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가 8,250억 달러의 경기 부양 예산안이 의회에서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중국 이런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중순까지 유럽의 BNP 파리바라든지 금융주의 실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계속 금융 우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업은행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지금 다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경기 부양책이 빨리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효과가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통과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물론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증시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그래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라든지 대만의 가권 지수, 그리고 호주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에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하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코스피가 주변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각국 그 그래프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자체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시장 투자가들이 경기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나라보다 기대감이 더 높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러셀 1000, 2000과 비교해도 지금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들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발빠른 개인 투자가들이 그 정책에도 수혜주로 접근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책 기대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을 고려한 두 가지 포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당분간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매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면 어떤 매매 패턴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뭐 4, 5%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61선이 현재 코스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61선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61선의 의미를 둔다면은 3개월 동안의 영업일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61선 자체를 경기 부양의 기대감과 그리고 금융과 경기 불확실성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61선을 하향한다는 자체는 금융과 경기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61선을 지킨다는 자체는 그래도 우리 불확실성은 계속되겠지만은 경기 기대감의 수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뭐 일본 증시, 대만 증시, 호주 증시 이러한 부분에서 낙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에는 약세가 심화되겠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 것인가가 좀 포커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 자체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저가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1선을 하향했을 때 연기금들이 오늘 매수를 하느냐 자체는 아직까지도 괜찮게 본다. 만약에 연기금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연기금마저 추가 하락에 염두를 두기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는 좀 참고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 그 상당 부분 그 낙폭이 커질 것은 뭐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후장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이 얼마큼 줄어들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장의 관전 포인트인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지표들인데요. 자,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KTNG부터 발표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상장사에서 부산은행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전자, GS건설, 그리고 한미약품, 삼성카드가 실제 발표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IT주가 발표가 많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 밖에 삼성테크인, 그리고 KT, SK텔레콤 통신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아차가 좀 발표가 됩니다. 네. 자, 굉장히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좀 좋은 실적들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주가 뭐 금요일이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 자동차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지난주에는 포스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업종의 각 대표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 이제 4분기 자체는 2천억에서 최대 5천억까지 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의 좀 시장이 악재에 반영이 되었다. 차후 기대감을 갖고 있는다라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으로 시장 참여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 대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에 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좀 상세하게 기업들의 리스트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적 관련 종목 중에서요. 네.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목할 종목에서는 네. 지금 2009년 경제 성장률이 한 3%대에서 지금 1%대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KDI 같은 경우는 0.7%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목 컨셉 자체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또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1분기하고 2009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 중에서는 KP케미칼 있고요. 네. 그리고 KP케미칼이요. LS산전, 음. 그리고 고려아연, 네. 효성, 그리고 NC소프트, 삼성테크인, 그리고 SK텔레콤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포스레, 크레듀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LS산전, 효성,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에 따른 투자를 밑에 일단 바탕으로 좀 깔고 가는 것이 아무래도 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모습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의 증시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미국 쪽에서 어떻든 발생된 이런 위기 상황이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을 뭐 덮쳤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추세적으로 계속 될 걸로 보십니까? 네, 뭐 추세적으로까지는 뭐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책 효과가 바로 지금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존에 노출됐던 금융 불확실성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지금 뭐 상반기 정도는 뭐 짧으면은 1분기 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서 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단기적 자체로는 뭐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뭐 우려가 계속 되겠지만은 좀 그 2분기 중후반 들어가서는 경기 기대감하고 그리고 그 기업 실적 하반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일 그 미국에서 오바마 그 취임식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겁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 앞서도 뭐 특파원법에 얘기하셨지만은 예. 기존에 뭐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당일날에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는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먼저 선제 대응을 하고 그렇지만은 오바마 수혜주 자체는 계속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집권할 동안에는 네. 계속적으로 유망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겸비되고 있는 종목들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 펼칠 정책들이란 게 그 방향이나 시간이 꾸준히 이제 지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7분 5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약 2분여 정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보죠. 네, 전일 미국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8,000선이 붕괴되는 무척이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예상이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게는 한 6%가 넘는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마이너스 6.9%이고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이 나란히 마이너스 3%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KB금융도 마이너스 6.20, 마이너스 5.04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6.03%의 하락을 보입니다. 5%대의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파업 결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현대차가 마이너스 5.24,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5.14, LG가 마이너스 4.11%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5.40% 하락하고 있는 금호석유, 코오롱과 KP케미컬 역시 마이너스 5%대 하락입니다. 금호산업도 비슷하고요. LG생명과학은 그보다 더 큰 마이너스 7%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STX 엔진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 비슷합니다. 태용이 마이너스 4.74, SK 브로드밴드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78, 메가스터디 마이너스 2.74, 키움증권 마이너스 6.55% 등등으로 오늘 조정폭이 굉장히 크고요. 동서만이 플러스 1.17% 상승한 25,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6.24%, 특수건설이 마이너스 6.52, 에이스디스텍이 마이너스 6.76, 후유머는 7%대 하락을 하고 있고 이화공영과 오성 LST 등등도 마이너스 7%가 조금 넘는 무척이나 큰 폭의 하락세로 오늘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효과 때 살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양시장이 모두 극심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미국 뉴욕 증시도 한 4%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2, 포스코가 마이너스 5.63,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똑같은 마이너스 3.02%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KB금융이 나란히 마이너스 5%대 초중반입니다. 신한지주는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한 마이너스 6.03% 하락이고요. 삼성화재도 마이너스 5.14, LG가 마이너스 4.5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호산업과 LG생명과학,
금호석유, 현대하이스코, SKC, KP케미칼 등등이 5%가 넘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코롱과 STX 엔진 그리고 LG생명과학도 5% 조금 못 미치는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웅이 마이너스 3.41을 비롯해서 SK브로드밴드 마이너스 3.07,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33,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6.18, 평산이 마이너스 5.20,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6.15% 하락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한 5% 내외의 하락세를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그 하락폭이 한 6%대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의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개장 상황을 분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무척이나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을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용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이 무척이나 좋지 않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은 어제보다 40포인트가량 하락한 1086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44대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의 취임 당일날에 미국 증시가 금융 불안의 재현으로 4에서 6%가량 급락하면서 앞으로 있을 오바마 정부의 행보가 그렇게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고, 특히 서브프라임발 미국의 충격을 가장 먼저 예상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어제 신용위기로 인한 미국의 금융권 손실 규모가 최대로는 3.6조 원 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과 함께 잠정적으로는 은행 시스템의 붕괴 우려를 경고한 점이 어제 미 증시의 직접적인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은행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시각 40포인트 하락한 1080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합병을 거래한 KT와 KTF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무척이나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4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 1월 말 현재 우리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경기 악화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부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유일한 기대 요인이었다면 오바마 정부에 대한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제 주식시장과 최근의 흐름을 통해서 무산됐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악재가 많고 호재를 찾아가기 쉽지 않은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금융 위험이 2차 파동으로 인해서 재발 위험에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 중심으로는 추가적인 자본 확충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미 금융기관의 국유화 조치 또는 대형 금융기관의 대규모 이인수 합병 조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미국 전반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안전자산의 기운들이 다시 부활할 개연성이 높아서 당분간 투자 심리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주 후반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들 수급 여건도 이렇다 할 개선 조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폭이 깊어진다면 최대 1000포인트 근처나 1030포인트 내외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IT 업종에 대한 시각이 이전보다는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정부의 금융시스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10월에 겪었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전보다는 조금은 평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물론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찾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업종과 기업 측면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합병을 거래한 KT와 KTF의 합병 결의에 따른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합병 결의 결정에 따라서 KTF보다는 KT가 주가 재평가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KT의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합병 후에 KT의 매출액과 EBITDA는 각각 18조 원과 5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합병적인 11조 원과 3조 원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KT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출발 시장 상황과 그리고 기업과 업종에 관한 이야기까지 청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의 법정 관리를 신청하던 날 중국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을 통보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단 조사는 보류됐지만 언제든지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제2의 마늘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시 취임식을 갖고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 회성을 국정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경기 침체를 신속하게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을 통합의 시대로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원 등급 평가 결과 대주건설과 CN중공업이 퇴출하고 경남기업 등 11개 건설회사와 대한조선을 포함한 3개 조선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채권은행은 또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제2차 신용위원 평가 작업에 착수합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6개 총괄 체제를 이 부분 10개 사업부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윤우 부회장이 지휘하는 DS 부문과 최지성 사장의 DMC 부분으로 재편돼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됩니다. 본사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장 중심의 경영을 벌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1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와 조선사가 발표되자 저축은행들이 후폭풍에 시달릴 조짐입니다. 상당수가 이들 업체에 대출이나 지급 보증을 제공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성과 건정성 악화에 따른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2차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2위 은행인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영국 기업 역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주가가 25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국 정부가 은행 고교화를 앞세운 구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충격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결의 강행으로 노조원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장 노조원들은 현대차 5개 현장 조직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부의 독단을 비판하는 의견을 하루에 수백 건씩 쏟아내며 이번 파업 결의가 집행부 그들만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T와 KTF가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자산 23조 6천억 원, 매출 19조 원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KT와 KTF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을 결의하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점 여부 판단이 최대의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새벽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가진 취임 연설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저도 이게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니까 좀 그의 그 강인한 눈매에서 지금의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물론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좀 상세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청자만 해도 한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전 세계에 뭐 TV 갖고 있는 모든 이 TV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이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수백만 명이 대형 광장에서 이 청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날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는 성요한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본 뒤 취임식장으로 향했고요. 이날 이제 복장이 검은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수백만 청중들에게 이 손을 흔들면서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릭 워런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취임식은요, 이 축가가 울려 퍼진 후 먼저 이 바이든 부통령의 취임 선서를 했고요. 이어서 이 첼리스트 요요마 등으로 구성된 이 사중주단의 이 축하 연주가 있었고, 이윽고 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 시간으로 낮 12시 로버츠 대법원장이 낭독하는 이 선서문을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이 작지만 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취임 선서 때 이 버락 오바마의 미들네임이죠, 이 후세인을 정확히 발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대선 유세 때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이 이름을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표시하면서 이 모든 인종과 종교, 세대, 남녀,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리더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이 이름에서조차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좀 관심이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취임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18분에 걸쳐서 이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18분이라는 게 뭐 미국 대통령 전반적인 취임연설로 따져보면 그렇게 길다, 짧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 중간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결국 극복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재창조하는 작업이 곧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주 노선을 버리고 공존 공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요, 추상적인 표현이나 꾸민 말 등은 되도록 피하고 이 구체적이고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은 좀 대담하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때라면서 새로운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을 일일이 소개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는 연설에서요, 우리라는 단어를 좀 유독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무려 4차례나 쓰면서 이 미국의 단합과 또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후 이제 저희 센TV에서 오바마의 취임 연설을 또 직접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좀 직접 보시면서 이 오바마가 생각하고 펼쳐나갈 미국의 미래를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중책을 맡았으니만큼 앞으로 새로운 리더십과 또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러한 위기를 잘 이끌어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드는데 일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중국 정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운 이 시점이 그 쌍용 자동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날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보복무역이다. 조금 더 안 좋은 표현을 하자면 약간 겁주기, 위협,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난 9일이죠. 이 중국 정부가 그날 국내 석유화학 6개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요, 일단 중국 측 조사는 보류가 됐지만 이 재개 가능성이 여전해서요, 관련 업계는 현재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국이 반덤핑 제재에 나서면요, 연간 한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석유화학 제품인 이 TPA라고 하는데요, 이 TPA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요, 당시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 TPA를 정상 가격보다 좀 낮게 덤핑 수출을 하면서 피해를 당한 자국 기업 3곳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요, 이 16일부터 공식 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요, 중국이 정식으로 지난 이 국산 TPA 반덤핑 조사에 돌입하면요, 이 제2의 마늘 파동으로 이어져서 이 양국 간의 통상 분쟁으로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 대중국 수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 외교 채널을 동원하면서 설득에 나서 이 중국 측 조사를 일단은 좀 보류를 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TPA 수출액은요, 약 28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좀 도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 2003년에는요, 한 8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 TPA 수출액이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 28억 불에 달했습니다. 이 특히 국내 주요 TPA 생산회사들의 경우에는요, 이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수출하는 거는 전부 다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반덤핑 제재를 당할 경우 회사 수익에 절대적으로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우리 업체들을 좀 긴장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이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제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 특히 이번엔 뭐 기술만 먹고 튀었다 그래서 기술 먹튀라는 그런 신조도 만들어냈는데 그렇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상하이차의 쌍용차 관련해서 좀 안전한 철수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의 공격할 수 있는 칼날을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게 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이 만텀핑 제재를 시사한 것은요, 결국 이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용이라는 분석이 현재는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중국은요, 이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로 이 국내에서 먹튀 논란이 좀 불거지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하이차가요, 말은 회사지만 이 상하이시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중국 자동차 업계 2위의 국영기업입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이유로서요, 정부와 재계는 이 쌍용차 처리와 중국 측 반덤핑 제재가 맞물린 이번 사건이 이른바 제2의 마늘 파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요, 좀 사태 해결에 좀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이 사실상 이 쌍용차 처리의 볼모로 잡은 이 TPA 같은 경우는요, 이 대중국 수출액이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초민감 품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제재에 나서면은요, 우리 측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중국 측이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 유화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이 TPA 같은 경우 중국 수출이 막히면은 공장 가동률을 이 절반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만덤핑 과세가 부과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좀 속내를 좀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과거 2000년에 좀 중국의 마늘 파동을 다시 한번 결국 되돌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정부가 이 중국산 마늘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이 중국이 곧바로 우리 휴대폰과 이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한 게 그 유명한 마늘 파동 사건, 지금까지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2의 파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이래저래 이 쌍용차의 처리는 참 앞으로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퇴출 기업 명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그 폭과 깊이가 좀 얕고 좁다, 좀 실망스럽다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건설과 CN중공업 두 기업이 퇴출이 되고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도 상당히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감독 당국과 이 시중은행들이 국내 주요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해서 이 신용 위험 등급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주건설과 CN중공업이 결국 퇴출이 됐고요. 또 경남기업 등 11개 건설사와 이 대한조선 등 3개 조선회사가 워크아웃, 즉 기업 개선 작업 대상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채권은행들은 좀 조율 작업을 거쳐서 이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를 워크아웃 대상인 이 C등급, 즉 부실 징후 기업과 또 대주건설과 CN중공업을 퇴출 대상인 이 D등급 부실 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건설업체들 가운데서는요, 대주건설이 퇴출이 되고요. 이 워크아웃 기업 중에서는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린검설, 사모, 월드건설, 동문건설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선사 같은 경우는요, CN중공업이 퇴출이 되고요. 워크아웃으로는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을 해서 이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우량 기업으로 이 판정된 건설업체를 하더라도 이 지난해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는 대로 재평가 작업을 거쳐서 추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채권은행은 설 직후부터 이 시공 능력 100대 이하에서 300위권 이상의 이 건설업체들과 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하위 14개 조선업체들의 2차 신용위험 평가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하니까요. 이래저래 이 워크아웃의 후폭풍은 계속 좀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예상보다는 아무래도 C, D 등급이 다소 좀 적게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이번 구조 조정이 이제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라는 것에 이번에 그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행될 추가 구조 조정들도 꽤나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현 시점에서 2개 업체만 퇴출하면은 이 건설업과 조선업의 건전성이 과연 확보되느냐? 이러한 부분에는 좀 원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뭐 사실상 이 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갔고요. 뭐 기업, 이 금융권에서 거의 자금이 돌지 않았던 업체들입니다. 사실상
고사 직전에 업체들을 형식상으로 퇴출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러한 부분에는 논란이 있지만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이날 발표된 퇴출 및 이 워크아웃 대상 이 업체들의 명단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서막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니까요. 당장 설 직후부터 2차 구조조정 대상을 뽑는데요. 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시공 능력 100위권 이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좀 상대적으로 좀 범위가 넓고 또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번보다 좀 훨씬 많은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2월 재무제표가 나오는 대로 또 재평가 작업을 거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뭐 무사히 통과한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건설 평가 작업은요. 이 지난해 9월 말 재무제표를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이 상시 구조조정 필요가 있는 만큼 좀 재조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간 조선업체이니 CN중공업이 이번에 재평가 작업을 거쳐서 이 퇴출 대상으로 확정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기 상황 및 이 자금 시장 변동에 따라서는 이 구조조정 규모와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이 업계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긴장을 좀 늦추지 않아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구조조정의 애초 그 취지대로 한계 기업들은 퇴출이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허약한 체질의 기업들은 튼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급락세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일정 지수대에 갇혀서 좀 발목이 잡힌 채 고정된 그런 지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3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91%가 하락한 셈인데요. 1093.98%포인트에 머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35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싸늘하게 냉각이 되면서 오늘은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인 2.7%가 하락한 9.6포인트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9시 18분 기준으로 해서 현재 8원 70전이 다시 또 올랐네요. 1380원 20전, 1400원에 바싹 다가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2기 경제팀도 출범이 됐고요. 오바마 미국 신임 대통령도 이제 취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도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